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입니다. XRP 코인이 장 시작하고 좀 좋은 흐름이 나와요. 어제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제가 오전 브리핑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가 마무리는 상당히 좋았어요. 좋았다는 얘기는 이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오늘 내일 정도 되면 되겠어요. 내일 되면 만납니다. 만나는 이평선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고 현재까지는 지금 흐름은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어떤 소식도 있는지도 체크해 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되실 거다라고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정보 외에도 제가 또 하나 드리는 게 있죠. 바로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받으셨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입니다. 총 150페이지 되고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또한 벌써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기존에 받으신 분들은 또 업데이트 버전을 또 신청해 주셔야 돼요. 이게 기초 버전이니까 기초 버전 끝나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신청해 주셔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같이 이 어려운 시장 타파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꼭 받으시길 바래요. 자, 현재까지 XRP 고가는 얼마 찍었습니까? 3,173원을 찍었고 저가는 3,156원입니다. 지금은 3,167원, 0.13, 0.13 올라가는 거냐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끌어올려주고 있고, 어제 이 하락폭을 거의 다, 절반 이상을 끌어올렸죠.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를 졌고, 종가 마무리가 그나마 다행으로,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평선이 갑니다. 이평선이 가고 있어. 이동평균선은 중요하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요. 위로 향하고 있고 추세가 어제 하락에도 불구하고 많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이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면 만나기 때문에 만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장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RSI 수치는 51이죠. 괜찮습니다. 괜찮게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붙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5월 2일 날 바로 이 크리스 라슨, 바로 리플 창립자죠. 창립자와 SEC 신임 의장 폴 레키스가 만납니다. 회동을 가져요. 이게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어요. 현지 시간으로 5월 2일. 우리는 알게 되는 시간은 5월 3일 날 정도 알게 되겠죠. 이때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갈지 아니면 또 이 규제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협상의 급물살을 타면서 리플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소가 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일, 3일 중요해요. 이날. 그리고 어제 이 경제지표 발표, 우리 오전에 브리핑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와서 메이저 코인들이 다 영향을 받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있죠. 트럼프 행보가 상당히 궁금해진다라고 꼭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금리 인하 요구를 좀 더 세게 나올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왜냐하면 경제지표도 안 좋고 안 좋은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을 물고 늘어질 것 같고요. 연준의 압박을 더욱더 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 좋습니다. 우리한테 좋죠. 당연히 인하가 되니까 투자들이 늘어나고 할 것은 당연한 건데 이런 이제 인하를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갈등의 요소로 남고 이런 것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리플 소식을 또 전해드려야죠. 자, 리플 좀 보겠습니다. 자, 리플 이제는 이 메타마스크에서 바로 지원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보면 이 리플이 XRP 토큰이 조달범위와 또 유동성이 확장하는데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또 XRP가 이제는 암호화폐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갑 중에 하나는 바로 메타마스크죠. 이 메타마스크에 처음으로 지원이 되는 거, 상당히 좋은 뉴스죠. 그리고 또 이 리플 랩저의 이 EV에 바로 이더리움 버추얼 마스크죠. 여기 버추얼 머신 여기에
사이드 체인을 통해 가능해졌고 또 이더리움과 같이 가는 이제는 리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합을 주도한 팀이 또 피어니스트 테크놀로지 여기에 이 소식을 공유하면서 XRP 보유자에게 중요한 도약이라고 체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XRP 리플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메타마스크 확장 프로그램 또는 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직접 XRP를 액세스하고 또 상호작용할 수 있고 또 과거에 이 제한 사항을 없애면서 XRP를 탈중화 금융 핵심에 더욱더 가까이 탈중화 금융이 바로 디파이죠. 올해는 디파이의 해가 돼요. 디파이와 RWA의 해가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잡고 가는 게 누구다? 바로 XRP다. 이것만 알고 가셔도 어제 이 막 눌림에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으셨을 거라 봅니다. 이걸 알고 가면 좋아요. 이 해가 될 것이고 지금 시장이 원래는 계속 좋게 흘러갔어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어떠한 것 때문에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인데 지금 이 관세 정책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지금 트럼프가 한 발짝 물러나는 게 두 발짝 세 발짝 계속 좀 물러나고 있죠. 물러나면서 지난 1기 때와는 다른 흐름을 가고 있어요. 1기 때는 이렇게 관세 폭탄을 똑같이 터뜨렸는데 전 세계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알았다. 우리가 잘할게 하면서 숙이고 들어왔어요. 1기 때는. 근데 지금 2기 때는 틀려요. 2기 때는 전 세계가 같이 들고 일어나고 특히 중국은 같이 맞불 정책을 피죠. 맞불 정책을 피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소 당황했고 이 정책적 변화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내용 보면 자, XRP 리플 랩저가 EVM 사이드 체인 나왔죠. 이 생태계 연결을 EVM 이더리움과 가는 겁니다. 이 디파이 생태계와 호환되도록 하는 오랜 과제에 대한 리플의 해답이죠. 이게 또 이 통합이 XRP 이 D앱과 또 이 스마트 계약 그 이전에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을 지원했던 디파이 프로토콜 전반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라는 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고 또 여기에 리플 랩저 EVM 사이트체인을 통해서 XRP를 인식함에 따라서 이 메타마스크가 이런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 사용 사례를 탐색하고 이전에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XRP 원장 가치를 또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리플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앞으로 이제 이 가치 상승에 그 중요한 사용 사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개발은 단순한 지갑 업그레이드가 아닌 더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더 많은 채택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접근성 또 유용성을 가는 바로 관문에 있다. 그리고 또 이 메타마스크에 대한 광대한 이 사용자 기반의 강력한 이 디파이 입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생태계 내에서 뭡니까? XRP를 지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토큰의 관련성이 높아지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리플트 결정의 순간은 뭐냐 보면 EVM 사이트를 통해서 메타마스크와 XRP를 추가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 진정으로 이제 연결된 블록체인의 미래를 구축하는 리플의 약속을 강조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정표, 이 메타마스크에 등록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리플의 행보가 더욱더 커질 수가 있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바로 이게 나왔어요. USDC, 바로 서클이죠. 서클을 50억 달러의 인수 입찰을 한 거예요. 리플이. 리플의 행보가 요즘에 계속 심상치가 않죠. 기업들을 자꾸 끌어모으고 인수를 하고 있는 리플인데 서클을 인수하겠다고 50억 달러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제안으로 알려졌고 이게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입지를 확장하기 위한 리플의 행보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서클이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죠. 안 받아줬습니다. 왜냐면 서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서클에 들어있는 투자 회사들이 엄청나요. 뭐 피델리티부터 등등 뭐 쟁쟁한 애들이 있는데 서클이 이것을 50억 달러에 받아줄까? 내용을 보면 자, 이 리플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 대기업 바로 서클을 40억에서 50억 달러의 상당의 인수를 제안했고요. 이런 부분을 스테이블 코인은 서클은 이 제안을 회사의 가치를 저평가한다고 판단하면서 거부를 했어요.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고 이 서클의 투자 회사들이 쟁쟁한데 이것을 50억 달러에 줄까라는 것인데 이거 말고 이게 중요해. 서클을 인수한다는 게 뭐 인수했다면 더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 리플의 움직임이 중요한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 XRP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이번 인수 시도가 빠르게 성장하는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리플의 움직임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좋고 또 지금 시가총액으로 이 서클이 6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인수하는 리플 즉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서 지배적인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 인수가 됐다면 더욱더 커졌을 거죠. 리플이 지금 리플도 발행하고 있는 RLUSD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 리플은 리플의 시가총액은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3억 달러 정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 스테이블코인과 합쳐진다면 더욱더 큰 테더를 정말로 테더를 능가할 수가 있는 것인데, 서클이 거부했다. 그러면 이제 또 거부했긴 했지만 차후에 또 협상에 들어갈 수 있죠. 이것은 또 기대를 살짝은 또 하게끔 만드는 이런 뉴스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서클 이 XRP 인수 대신에 IPO 이 경로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서클이 좀 힘든가 봐요. IPO를 계속적으로 신청했는데 서클은 실패했죠. 나스닥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IPO를 계속 신청했던 부분인데, 올해도 역시도 신청하리라 보고 신청하는데 뭐 또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리플이 계속적으로 공략을 하게 되면 인수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보시면 좋고,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이거였잖아요. 12억 5천만 달러의 히든노드를 인수한 후에 지금 이것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이 히든노드를 인수했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바로 프라임 브로커리지 이 히든노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간 3조 달러가 움직이고 하루에 100만 달러 이상이 움직이는 히든노드를 인수함으로써 기관의 유입이 많아질 것은 저명한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리플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클의 과거 인수 내역을 보자면, 이게 18년에 이 거래소 폴로닉스에서 4억 달러 인수한 것으로 유명하죠. 상당히 싸게 인수를 했던 겁니다. 18년도에 이런 특정 벤처에서 성공하지 못했고, 또 결국은 서클이 1,56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던 부분, 또 여러 부분에서 이 폴로닉스가 기업 구조조정 일환으로 2019년에 또 이게 서클에서 분사가 되었죠. 이 스테이블코인 USDC와 USDT 공간을 지배하면서 지금 점점 더 중요한 부분에 위치해 있는 서클인데, 지금 리플의 이런 움직임 자체가 이제 앞으로 행보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서클을 인수하는 데 성공한다면요, 이것은 암호화폐 역사가 가장 중요한 통합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통합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서클이 처음에는 거부를 했지만 50억 달러라는 이 금액을 거부를 했지만 뭐 더욱더 큰 딜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지금 이 메타마스크에 등록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인수를 하면서 몸집을 키워내가고 있는 리플 행보가 상당히 궁금해지고, 더욱더 큰 움직임은 나와줄 수밖에 없고, 여기에 가치 상승은 덩달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리플입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후회한다는 거 좀 그렇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팔고 나서 후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매도를 한다는 순간은 이 리플이 어디만큼 올라갈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더욱더 가치 상승은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의 리플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고 나서 후회한다. 그러면 내가 이 단가를 가지고 있었으면 앞으로 이제 며칠 지나면 이 단가가 올라가 있어. 그러면 내가 왜 그때 팔았을까라는 부분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리플 같은 경우는 이 모멘텀이 하나도 실행된 게 없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까? 지금 첫 번째는 ETF예요. 비록 연기가 되었죠. 원래는 5월 달에 마무리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 ETF 연기가 6월 달로 되었지만 현물이에요. 선물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현물이 6월 달로 연기가 되었지만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오전 브리핑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했던 것은 비트코인 똑같죠. 비트코인도 ETF 나오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연기, 그리고 안 된다, 또 연기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해놨던 부분. 하지만 불과 1시간 뒤에 승인이 되었던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연기가 되었더라도 이 안에 무조건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죠. 5월 2일 날 폴 레킨스, 그리고 또 이 XRP의 크리스 나슨,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ETF 아직 실행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재료 소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 지금 이 폴 레킨스와 만나면서 법적인 공방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이 기대감이 또 있고, 여기에 지금 이제 벌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벌금도 5천만 달러로 줄었잖아요. 이게 원래는 1억 2,500만 달러였는데 5천만 달러 줄었어. 근데 여기에 5천만 달러를 더해서 5천만 달러 더해서 이것을 XRP로 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이런 부분이
이 XRP 내겠다라는 부분이 내일 만나는 부분에서도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협의 들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 XRP 낸다면 이것은 전략준비금을 가는 겁니다. 전략준비금을 가면 지난 폭등력을 보여줬던 그때와 상황과 상당히 비슷해질 거예요. ETF와 이 전략준비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지금 이 핫한 이 서클까지도 인수한다는 이 스테이블코인의 수요의 폭발, 그리고 CBDC에 대한 계속적인 전 세계적으로 개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XRP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눌릴 때 조금씩이라도 담아 놓으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드립니다. 정보 꼭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고, 정보는 중요합니다. 정보 받고 움직이셔라 말씀드리고, 정보 받으시면서 매매 진행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죠. 바로 이 비중을 어떻게 잡고 가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드립니다. 비중 왜 나눠야 될까요? 바로 시드머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현금 확보예요. 이것을 꼭 해놓기 위해서 비중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금액을 뭐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금액을 잡잖아요. 투자 금액을 잡는 부분에서도 나눠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드머니는 항상 확보해놔요. 왜? 시장은 눌렸다 갑니다. 뭐든지 눌렸다 가요. 눌림목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 공략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수 늘어나죠. 그리고 당연히 단가 낮아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무엇이 옵니까? 수익이 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이 비중을 왜 나눠야 되는지, 이 비중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잡아드리니까 꼭 정보 받고 가시라 말씀드리고,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내가 매도를 하는 거예요. 타이밍 싸움이죠. 매수와 매도 타이밍. 이 부분을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잡아드릴 거고 꼭 이 정보를 받으셔야 돼요. 매도 타이밍을 알아야 됩니다. 매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매수는 뭐 제가 잡아드려도 여러분들은 항상 밑에서 잡지만 이 매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내가 언제 털고 나와야. 물론 내가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근데 더 올라요. 더 오르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못 봅니다. 솔직히 이 단가까지 잡았다. 그럼 정말 운이 좋으신 거고, 여기 잡았다가도 떨어져요. 얘네들은 우리가 사람으로 이렇게 치잖아요. 사람으로. 그러면 이게 머리 부분이거든요. 머리에서 절대 못 팝니다. 팔 수 없어요. 어깨, 무릎에서 잡고 어깨까지 놓고 팔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자산을 불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뭐 무리하게 해고 나가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잡아드립니다. 하나하나 잡아드리니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싸움. 이거 잡아드리니까 꼭 정보를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런 정보는 영상 하나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어요. 아이고, 목이 마르네요. 이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고 가시면 돼요. 이것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정보 다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으시기 바라고, 이것은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기억해 주시고 또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 구독과 이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